네, 포항 포스코 캠텍과 보안 곰소소금이 전반기와 마찬가지의 오더를 맞았는데요. 그중 이국 김채영 선수와 김혜민 선수. 6, 7, 8, 9. 네, 지금 저렇게 네. 뒤로 꼬부리는 수가 유일하게 안에서 백이 사는 수단이죠. 흑은 이곳의 단점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백이 여기를 두고 있고 흑도를 차단하면서 안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곳을 살게 되면 이제는 여기 느는 것도 통렬해서 지켜야 되고 여기는 여기대로 다 잡혀 있고 흑이 마지막 맹공을 퍼부었지만 결국은 그 공격이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직 포기를 못하고 있는데 두는 것 자체가 얼마나 괴로울까요? 이제는 이 젖혀져 있는 교환도 있기 때문에 안에서 사는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여기를 두고 한 점을 잡아야 될 텐데요. 그때 이제 여기를 붙이면 이곳과 이곳이 맞보기고 네. 집이 나는 형태는 아니죠. 그나마 이제 좀 마지막으로 어렵게 하는 수가 이런 수가 될 텐데 네. 이 수도 이쪽을 찝으면 다섯, 이제는 여기는 아예 한 집이 아니고 여덟, 여기를 둬도 단수치고 뭐 안에서 할 게 없습니다. 김혜민 선수가 정말 치열하게 지금 버텨가고는 있지만 네. 이 백돌이 살아서는 마지막. 좀 힘들어졌네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제 마지막으로 사활로 뭔가 이제 승부수를 던지나요? 이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안에서 흑이 사는 수단은 없습니다. 우상기 쪽의 단수를 이어놓지도 않고 갔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김채영 아홉. 선수 초읽기 여유가 있습니다. 2번 남았습니다. 지금 백이 이어도 안에서 살 수가 없는데 김채영 선수도 이제는 마지막 고비니까 이 사활을 좀 정확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교환이 득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어차피 되긴 된다고 보는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돼서 뭐 이쪽 끊는 수를 통해 흑이 이렇게 처리가 된다고 해도 마지막. 하나, 한 점을 끊어 잡을 때 넷, 여기를 다섯, 붙이면 어차피 여섯, 이제 잡힌다는 일곱, 뜻이긴 합니다. 여덟. 그런데 이렇게 위험하게 둘 필요가 지금 없는 형태였는데 그냥 이었으면 쉬었거든요. 네. 있고 여기 붙일 때 이렇게 두면 지금 안 될 게 없었어요. 이것도 안에서 사는 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뭐 이런 일선 젖히는 것이 흑의 권리가 되고 그리고 흑의 모양의 수도 좀 늘어날 것 같고 나중에 이 백도를 공략해서 놓고 따내게 하는 데에는 흑이 좀 더 용이해졌죠. 네. 그럼 바둑은 아직도 저 흑돌이 살아나지 못하는 순간에는 백의 승세입니다만 하나, 둘, 네, 셋, 부분 수익에서 김채영 넷, 선수가 별로 세밀하지는 못했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어차피 안에서 사는 수는 없어요. 네, 약간 복잡해졌지만 30초. 사활에는 둘, 셋, 변동이 없고요. 넷, 다섯, 백은 여기를 잡고 여섯, 나서 일곱, 여기 한 점을 살리는 여덟, 것과 이곳 아홉. 붙이는 수를 맛보기로 하면 안에서 사는 건 없습니다. 네. 결국 이 돌이 잡힌다면 김혜민 선수가 이런 식으로 판을 꾸려가야 하는데 네. 셋, 넷, 개가로 가는 다섯, 건 흙이 여섯, 너무 승산이 없나요? 일곱, 네, 별로 여덟, 집이 없어서 아홉. 네. 힘든 상황입니다. 집으로 간다면 이런 양상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여기를 두고 잡게 되고요. 백은 형세가 좋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제 지켜둘 네.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도 이제 흙이 젖힌다고 보고 최대한으로 잘 되면 뭐 이런 식이죠. 마지막. 하나, 둘, 이렇게 됐을 때를 놓고 계산을 해본다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흙집이 한 65집 정도입니다. 네. 백은 방금 전 상황에서 이제 이쪽을 지킨다면 놓고 따내는 것도 좀 피할 수 있겠죠. 이쪽만 한 50집, 53, 네. 60, 여기까지 65이고요. 맞아요. 이만큼이 남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은 여섯, 저 좌중앙 네. 쪽에 잡혀있는 흑도를 여덟, 이용해서 하변의 아홉. 백도를 뭐 엄청나게 괴롭히거나 놓고 따내게 만들지 못하는 순간에는 흙이 이기기 어렵습니다. 백이 살 때 흙은 한 점을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변 쪽을 좀 공략하고 우변도 노려야겠네요. 그런데 지금 이쪽이 안 받는 건 너무 30초. 억지인가요? 하나, 보통 이제 분리할 때 네. 넷, 5대5 다섯, 싸움이 아니라도 뭐 한 여섯, 4대 6이나 3대 일곱, 7로 분리해도 여덟, 그걸 걸어가는 순간이 분명 있죠. 그런데 여기를 백이 느는 순간 이 중앙 싸움은 백이 한 9대 1 정도로 압도적으로 유리한 싸움이기 때문에 여기를 안 받고 버티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을 이제 조여가는 흙의 수법이 나온다고 해도 백은 항상 여기를 맞습니다. 단수치고 그냥 쉽게 하나, 이렇게 선수 둘, 그리고 이렇게 셋, 해서 넷, 또 한 집을 확보하고요. 그러고 나서 여섯, 이쪽에 한 집만 확보하면 일곱, 놓고 따내지 않아도 여덟, 됩니다. 아홉. 네. 지금 장면이 이제 마지막 곱이죠. 여기를 두는 순간에 더 이상 흙이 해볼 곳이 없어요. 네. 그래도 신중히 들여다본 후에 착수를 합니다. 네, 지금 그 수가 결정타입니다. 흙은 이제 끝내기에서는 이곳을 두고 이렇게 잇고 처리를 해야 하는데 여기까지는 흙에 걸리긴 합니다만 이 백도를 공략하기에는 마지막. 이 중앙 쪽이 거의 뭐 하나, 선수 한 집은 둘, 쉽게 날 셋, 수가 있고 여기 넷, 단수치고 한 집 내는 다섯, 것이 있고 네. 여섯, 일곱, 여덟. 네, 흙의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변을 뛰어 들어간다거나 하면 조금 복잡해지지 그렇죠. 않을까요? 뭐 그런 식으로 둬야겠죠. 셋, 이제 바둑이 넷,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면 다섯, 사실 이런 데 두었다가 네. 여기를 들면 일곱, 만만치 않은 바둑이 바로 끝나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은 어차피 평범하게 두어서는 흙이 이길 수 없으니까 일단 뭐 이쪽을 건드린다든지 뭔가를 네. 하는 것이 승부로는 뭐 맞을 것 같네요. 마지막 하나, 둘,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백이 이었다면 사실 지금보다도 더 깔끔하게 흙이 잡혀 있는 형태였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깔끔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뭐 백이 위기라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네. 지금은 김혜민 선수가 이쪽을 10초. 이용해서 마지막 하나, 승부수를 던지는 둘, 순간이기 때문에 셋, 김채영 넷, 선수도 굉장히 신중하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승부는 김혜민 선수의 손을 떠난 지는 꽤 됐습니다. 김채영 선수가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다고 봐야겠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 그쪽을 공략하는 것 방향은 맞습니다만 네. 쉽진 않습니다. 김혜민 선수 생각이 어차피 지금 여기를 지켜선 승산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벽을 쌓고 백이 여기를 살릴 때 그때 여기를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겠다는 거죠. 네. 30초. 일단 이런 방향으로 가는 둘, 것은 셋, 승부로 본다면 최선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렇게 된다면 흑도 포기가 이른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뭐 뭔가를 해볼 수는 있죠.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김채영 선수도 지금은 이제 여기를 잡은 다음에 약간의 방심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든다면 여기서 네. 붙이고 젖혔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쯤이면 이미 승부가 났습니다. 아, 네. 젖혔다면 뭐 여기가 이렇게까지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던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를 이었어도 일단 형태가 훨씬 더 되게 깔끔하게 이쪽을 제압할 수 있었고요.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도 우변이 정불안하다면 하변에 갈수를 하지 않고 우변을 지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지킨다면 네. 그때는 일단은 수상전을 보긴 봐야 합니다. 여기를 두고 나서 이렇게 다 메워 들어갔을 때 이 흑돌과 이 백돌의 수상전이 되죠.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는 유리한 입장에서는 여덟, 별로 환영하고 싶지는 아홉. 않습니다. 꽤 불안한데요. 흙이 네. 뭐 이런 곳을 하나 밀어둘 수도 있고 지금 여기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쪽은 완벽한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흑돌과의 그냥 단순 수상전인데 정말 단순하게 메워가 보면 앞선다고 네. 하더라도 자체로 빅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곳을 두고 네. 메우고 이렇게 둔다면 이건 여기서 흙이 손을 빼도 빅이죠.
뭐 함수 여유 있는 빅입니다. 생각보다 백도 수가 둘, 많지가 않네요.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까 김혜미 선수의 표정에서는 뭐 거의 체념한 듯한 얼굴이 나왔지만 지금 마지막 이 승부수를 던지는 걸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김채영 선수도 지금은 약간 떨린다면 이곳 교환을 해두고 나서 이제 우변을 대비해서 아예 그냥 이렇게 젖혀서 이렇게 단수치고 교환을 시킨 다음에 살아둔다면 그때는 이곳을 흙이 공략하기에는 여기 느는 수가 너무 통렬해 보입니다. 셋, 아, 네, 일단은 승부수죠. 그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들어갑니다. 백이 우변과 우하를 연결시킬 수가 있을까요? 지금은 여기를 붙인다면 네. 가능합니다. 늘면 이어서 이건 뭐 쉽죠. 그리고 여기를 줄 때 끼운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예 그냥 아래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빵따냄이 별게 네. 없군요. 다섯, 보통의 상황이라면 네. 이렇게 두는 것은 일곱, 특히 초반일수록 여덟, 백이 안 좋지만 아홉. 지금은 흙돌이 여기 너무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뭐 흙의 발전성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김채영 선수가 지금 당장 이곳 느는 것을 결행하지 않고 이쪽을 붙여가는 것도 그리고 앞선 상황도 그렇고 계속해서 좀 맞습니다. 우세함을 많이 의식을 하고 둘, 쉽게 마무리를 지으려 합니다. 넷, 안전하게 갑니다. 여섯, 일곱, 여덟. 네, 여기를 밀게 된다면 다음에 과연 치받을지 바둑이 만만치 않다면 당연히 여기는 2단 젖혀야 되는 자리거든요. 네.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좀 더 깔끔하게. 네, 치받고 네. 이쪽을 지킨다면 네, 이것도 뭐 흙이 이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집이 많이 나야 일곱, 한 68집 정도거든요. 아홉. 그런데 지금 여기 집이 나면 둘, 넷, 열, 스물, 서른, 마흔, 마흔둘, 쉰, 쉰넷, 예순, 일흔, 백집은 80집이 넘게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도 평범하게 둘 수가 없는 거고요. 네. 지금 백돌이 점점 두터워지면서 이런 데를 막힌다면 이곳은 정말 이제는 흙이 잡힐 것 같은 백이 두면 너무나도 위험한 자리가 네. 되지만 김혜미 선수는 그런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돌이켜보면 김혜미 선수가 초반이 좋았는데 왜 이렇게 강하게 이 중앙을 네. 끊어가서 김채영 선수의 반격을 맞았는지 그런 건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김채영 선수는 뭐 중간중간 약간의 미스는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이미 승부가 난 뒤에 미스였고 이 흑도를 끊어가는 과정 그리고 이 백도를 타게 하는 과정에서의 수익기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도 여섯, 2단 젖혀가야 일곱. 될까요? 네, 지금 여덟, 여기를 젖히면 아홉. 될 것 같은데 뭐 김채영 선수는 아까부터 계속 부자 몸조심이죠. 흙이 엄청나게 잘 되긴 했지만 이미 좀 집 차이가 벌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우하기는 다시 백의 손으로 올 수가 있겠고요. 네, 이제 여기를 틀어 막으면 됩니다. 네.
그럼 흑은 여기를 따낼 수밖에 없고 백은 내려서고 이쪽을 두면 젖혀 이으면서 백돌이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곳을 지킨다면 아까의 계산에서 뭐 크게 달라지진 30초.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흑이 마지막으로 노렸던 우변의 변화는 큰 사고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지금은 덤을 합친다면 네,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요. 제 계산이 맞다면 한 20집 정도는 백이 앞서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게 괴롭죠. 여기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백이 끝내기를 하면서 살게 되고 안에 놓고 따내는 것도 없어지니까 네. 이것이 흑에게는 굉장히 괴로운 형태입니다. 그 한 집 쪽을 파오하고 패로 버티는 건 너무 수가 안 되죠? 이것은 지금 이쪽과의 패도 뭐 한 5수는 늘어진 패 같은데 백이 재차 이곳과 마지막. 그냥 빅만 내도 이제 하나, 자동으로 여기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네. 셋, 그렇게 본다면 지금 안쪽 공배를 다섯, 다 흑이 메우고 들어가야 여섯, 되는데 말이 안 되죠. 일곱, 여덟, 아홉. 지금 뭔가 그걸 준비하는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뭐 김혜미 선수도 지금은 평범하게 둬서는 승산이 없기 때문에 만약 이쪽을 두고 이 백을 공략하러 간다면 마지막 승부수라고 봐야겠습니다. 김혜미 선수는 일단 먼저 수를 조여 붙여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30초. 네. 여기를 하나, 둘 때 둘, 그때 이제 이 백도를 공략하는 다섯, 그런 작전인데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예 잡아버립니까?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게 보이더라도 던질 곳을 찾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채영 선수가 방금 전처럼 둬도 네. 이쪽과 빅을 하면 이 흑돌이 자연사니까 쉽게 뭐 처리할 수 있었는데요. 또 한번 강한 선택을 합니다. 근데 사실 강한 선택이라고 하기에는 뭐 늘어진 패를 하면 된다고 보는 거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은 이제 여기를 잇고 이렇게 수를 메어 들어올 때 제가 볼 땐 다시 집을 내고 빅으로 가도 괜찮거든요. 그냥 중앙 한 집이 하변으로 옮겨온 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뭐 여기는 되어 있다고 봐도 이렇게 두고 백이 여기를 찝으면 이건 수가 꽤 차이가 날 것 같죠. 이렇게 메어서 지금 네. 이 형태에서 백선입니다. 그런데 여기선 지금 흑이 두 번을 먼저 둬도 안 되는 형태니까 패도 있고 이거는 흑이 상당히 불리한 싸움입니다. 지금 중앙을 끊었는데 이 세 점을 버리고 그냥 집을 내고 빅으로 가도 지금 귀가 잡힌 상황에서는 김채영 선수의 완연한 승세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포항 다섯, 포스코 캠텍이 이제 선승을 할 여덟. 기회가 왔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네, 속기 2국은 골인 직전입니다. 김채영 선수가 승리할 기회를 잡았고요. 유력해졌습니다. 네, 김혜민 선수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금 맞습니다. 상대를 괴롭히고 있지만
지금은 뭐 김채영 선수에게서 큰 미스가 나오지 않는 한에는 이바둑은 흙이 이기기 어려워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곳과 패를 통해서 계속 패감을 사용하고 그 늘어진 패를 결행해도 되고, 백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그림은 그냥 이쪽에 한 집을 확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쪽과 이제 빅으로 가는 길을 선택을 한다면 전혀 어려울 것이 없죠. 30초. 하나,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이 형태거든요. 이 네. 형태에서 흑선인데 흙이 한 번, 두 번, 세 번을 둬도 안 되니까, 그리고 이 패도 있으니까 이것은 뭐 백이 어려울 것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 길로 가네요. 네, 지금 중앙이 빅이 되면 좌하기가 자동으로 잡히기 때문에 전체 흑돌이 다 잡혔죠. 오늘은 이 중반전부터의 김혜민 선수가 좀 무리하는 그 과정을 보면 오늘 김혜민 선수의 컨디션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원래 이 김혜민 선수의 장점은 안정감이거든요. 네. 어떤 상황에서도 무리를 하지 않고 좀 긴 호흡으로 승부를 이끌고 가는데 굉장히 능수능란한 선수인데, 오늘은 승부를 서두르는 것도 그렇고 그 이후에 어떤 수익기 공방도 그렇고 평소에 김혜민 선수다운 그런 면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김치영 선수가 이 김혜민 선수의 그 예봉을 적절하게 잘 피했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히려 크게 해보지를 못하고 패배가 확정이 되어서 그런지 김혜민 선수가 오늘은 유독 더 아쉬워 보입니다. 네. 지금은 백돌이 여기에만 오면 그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뭐 빅 이상의 어떤 형태를 이끌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이곳과 하나, 이곳이 맛보기가 둘, 되어서는 지금은 셋, 넷, 흙이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단수는 그냥 백 여기를 끊으면 되죠. 여기를 이어도 됩니다. 이으면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뭐 여기를 단수치고 여기를 따내서 재차 뭐 2패를 버틴다는 그런 발상일 텐데, 사실 좀 현실적이지는 못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빅이 돼도 되고 2패도 있고 해서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끊어갑니다. 끊어가면서 백도 수가 또 늘기 때문에 역시 수상전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은 김채영 선수가 상당히 여유가 있는데 마지막까지 전공법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우변에서는 안정적으로 두었지만 지금은 뭐 하나, 저렇게 강하게 둔다고 해도 셋, 넷,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다섯, 않기 때문에 여섯. 더 강하게 일곱. 두었죠. 오히려 이런 수일기가 더 사고가 나지 않기 때문에 외길 수순이기 네. 때문에 자신 있게 하변을 끊었고요. 지금은 김채영 선수가 꽤 여유 있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김혜민 선수가 초반 이후에는 지금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하고 워낙 일방적으로 당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그렇지 지금은 더 이상 역전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변을 다시 막아 가려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를 막으면 네. 백이 패를 걸고 여기를 따내면 대책이 없죠. 지금 양패입니다. 그렇기도 하네요. 뭐 백은 길이 많습니다. 이어도 되겠죠. 뭐 이어도 되고 지금 네. 이쪽 단에다가 패를 걸고 여기를 따내면 흙이 이으면 이렇게 붙이고 나서
2패와 2패를 또 양패로 하면 압도적입니다. 지금은 사실 2패만 해도 거의 5수는 늘어진 패 같은데 점점 상황은 흑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김혜민 선수 입장에서 보면 팀의 1주전이기도 하고 하나, 2라운드에서 두 팀이 맞대결을 펼쳤을 때에도 김혜민 다섯, 선수가 김채영 선수에게 패하면서 팀이 졌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나도 이 판은 이기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김혜민 선수가 사실 이렇게 호락호락 당하는 선수가 아닌데 오늘은 좀 무기력했습니다. 이 선수가 현재 네. 최정 선수와 오유진 선수의 뒤를 이어서 우리나라 전체 여자 기사 중에 여자 랭킹 3위의 선수입니다. 오늘은 김혜민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결국은 여기서 포기를 하죠. 뭐 당연히 패배가 아플 것이지만 내용상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 같고요. 네. 지금 흑도를 타개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 그 전에 끊는 것도 약간 무리스러워 보였죠. 네, 김채영 선수 이번에도 김혜민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개인 전적 7승 2패로 포항 포스코 캠텍의 1주전답게 좋은 모습 보여줍니다. 네, 이렇게 포항 포스코 캠텍이 먼저 웃습니다. 자, 1국은 장고 대결. 각자 1시간이 주어지고요. 김은선 선수와 리어 선수가 각각 출전을 했습니다. 네, 방금 전에 개시기를 살짝 봤을 때 김은선 선수는 아직까지는 뭐 제한 시간 여유가 있었고 이제 리어 선수는 조금 있으면 초읽기가 시작될 걸로 보였죠. 이제 상황은 우아기에서 패가 났는데 중앙 쪽으로 김은선 선수가 팩감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수로 찌른 것 같고요. 네. 이곳은 받아야겠죠? 지금 이쪽 돌파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백돌 전체의 생사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받고 백이 따내고 이런 식의 흐름이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양 팀의 이번 9라운드 경기는 앞선 2라운드에서 두 팀이 맞대결을 펼쳤을 때와 오더가 똑같죠. 네. 그 당시에 김은선 선수가 1국에서 장고 대결로 리어 선수와 만났고 그때는 김은선 선수의 흑번으로의 승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리어 선수 받지를 않았어요. 네, 중앙 쪽 돌파를 당하더라도 일단 확실한 실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중앙 쪽을 뚫린다는 건 사실 집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만큼 참 두터운 자리였는데요. 우하기의 패가 워낙 크다고 봤습니다. 네, 바둑은 아직 어려워 보입니다. 여기를 이제 백이 돌파를 한다고 해도 리어 선수도 지금 이쪽을 두는 것이 딱 타이밍이 맞기 때문에 네. 이렇게 두어 간다면 바둑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근데 김은선 선수가 지금 다른 곳을 건드리죠. 근데 그곳은 끊기는 건가요? 끊기긴 하는데 이렇게까지 하고 나서 흑이 지금 여기를 붙이면 쉽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뭐 최소한 여기를 이제 끼우고 이렇게 둔다면 확실하고요. 사는 건 어렵지 네. 않습니다. 지금 이쪽을 넘어가는데 흑이 자세가 아주 좋은 것이 여기를 끼우고 넘어갔을 때 백이 이렇게 젖혀서 좀 괴롭히려고 해도 네. 이쪽을 끊으면요. 언뜻 보면 약간 위험해 보이죠. 그런데 이 형태가 양자충입니다. 여기를 젖혀서 단수치고 이렇게 젖혀간다면 끊을 때 이어서
백이 대책이 없죠. 그럼 젖힐 때 바로 끊으면 어떨까요? 이곳을요. 네. 어차피 항상 이미 있죠. 양자축인 건가요? 네, 뭐 항상 흑은 네. 이어줍니다. 그래서 이쪽을 돌파하는 것이 이곳으로는 약간 백 한 점이 닫히는 의미가 있고 흑이 넘어가는 것은 어렵진 않으니까 둘, 셋, 김은선 선수가 그쪽을 돌파하는 것이 사실 큰 의미는 없는 자리인데요. 상변 흑돌이 공격이 될까요? 지금 중앙과 상변에 벌리는 것이 맛보기가 되어서 크게 공격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지금 리어 선수도 쉽게 양분 당하는 것을 보면 우변 쪽에서의 삶의 확보가 뭐 크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계산에 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곳을 젖히고 둘 수도 있고요. 네. 변화가 어렵진 않습니다. 30초. 하나, 둘, 그냥 붙였네요. 넘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이것도 뭐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하지만 나중에 이제 끝내기로 백이 이렇게 하고 나서 넘는 것이 워낙 크기 때문에 보통 먼저 끼우는 수가 좋죠. 나중에 상당히 큰 자리가 남게 되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김은선 선수는 뭐 당연하다는 듯이 갈라놓고 중앙을 뚫었습니다. 네, 일단 약간 두터움 쪽을 선택을 한 것인데 네. 어쨌든 이곳을 갈라 놓으면서 선수를 잡고 이곳을 백이 먼저 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를 백이 두는 순간 이 교환이 대학수가 되면서 이건 일단은 백이 좀 중앙에서 기분 좋게 선수를 잡았죠. 상변의 가치를 키워서 두게 한 다음에 좌상으로 가고 싶었던 계획일 수도 있겠습니다. 리어 선수는 중국 여자 랭킹 3위의 선수이고요. 네. 중국 여자 랭킹은 1위가 셋, 뭐 압도적으로 위징 선수이고 최정 선수의 라이벌이죠. 여섯, 네. 일곱, 2위가 왕천싱 선수 그리고 3위가 이 리어 선수, 4위가 루이나이 웨이 선수입니다. 그리고 리어 선수의 남녀 통합 랭킹은 100위권 정도 됩니다. 높다고 봐야겠죠. 네, 꽤 높은 편이죠. 네. 근데 이제 중국도 한국에서의 최정 선수와 마찬가지로 중국 바둑계에서의 이 위징 선수의 위치가 굉장히 높아서 다른 선수들을 에이스라고 부르는 데는 약간 손색은 있습니다. 둘, 셋, 위징 선수 같은 경우에는 랭킹이 지금 남녀 통합 랭킹이 45위입니다. 그 층이 두터운 중국에서의 45위는 정말 대단하죠. 네. 뭐 100위권에 가까운 선수들도 세계대회 본선을 올라가니까요. 하지만 그 리어 선수가 지금은 뭐 그렇게 좋은 상황 같지는 않고요. 이번 네. 시즌 여자 바둑 리그를 봐도 현재까지는 1승 3패로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캠텍 팀이 정말 잘 나가는데 유일한 걱정거리라면 사실 이 리어 선수의 적응이죠. 강다정 선수도
3주전이지만 제 몫을 톡톡히 해놓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혜연 선수가 6승 무패, 네. 김채영 선수가 7승 2패입니다. 근데 강다정 선수가 뭐 주전과 비주전을 오가면서도 지금 3승 3패라는 아주 좋은 성적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리어 선수만 조금 살아난다면 이 팀은 정말 무섭습니다. 이제 승부처가 마련될 곳은 없을까요? 이제는 그냥 잔잔한 끝내기 승부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쪽을 두고 뭐 흑이 이 교환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다면 이제 백이 여기를 다가서면서 끝내기를 서두르게 되고요. 흑이 타개를 할 때 다음에 백이 이제 이쪽 끝내기를 간다면 큰 자리는 거의 다 두었습니다. 네. 그런데 한눈에 봐도 지금 이 자리가 워낙 커서 이 자리는 좀 두 선수 모두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흑이 상변을 안 받고 둘 수도 있을까요? 그런데 또 그러기에는 이 흑돌 전체에도 약간 위험하긴 하죠. 방금 전 보여드린 그 서로 무난하게 진행됐을 때에는 백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그렇게 갑니다. 김문선 선수 정확하게 두고 있고요. 보통은 이 좌상기를 다시 제압을 해놓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은 크지가 않은 건가요? 지금은 평소와는 달리 이 네. 패를 하는 과정에서 이 흑돌의 악수 교환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흑이 이쪽을 움직여도 귀의 뒷맛은 약해졌죠. 그래서 이쪽의 가치가 줄어들었고 지금은 김문선 선수의 선택이 정확합니다. 이쪽을 젖혀 이어서 이곳에 있는 흑돌을 공략하는 것과 둘, 이쪽 젖히는 큰 끝내기를 맛보기로 한다면 집으로는 확실히 백이 앞서 있습니다. 7. 아, 밀어 올리나요? 보통은 이렇게 입구자의 위치로 다가서면서 밀어 올리는 것은 속수로 통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곳의 가치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아래쪽을 젖히는 발상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흑이 두 점머리 두드릴 수가 있을까요? 뭐 이수 자체는 가능하겠죠. 이렇게 된다면 아마 김은선 선수가 여기를 젖혀 이어서 30초. 좀 더 확실한 선수를 네. 잡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끊는 수가 통렬하니까 흑이 지킬 수밖에 없고 그때 여기를 젖힌다면 여기서 흑이 좀 괴롭습니다. 흑은 뭐 이런 식으로 끼워야 할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면요. 이 자체가 워낙 크고 그런데 약간 이쪽 단점이 있긴 있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되더라도 네. 김은선 선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점까지 잡고 좀 끝까지 이곳에서 강하게 둬야 하는 그런 그림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한 점을 잡았을 때 여전히 이곳을 두는 것과 이쪽을 두는 것이 맛보기이기 때문에 흑이 편해 보이진 않습니다. 큰 자리입니다. 네, 이 바둑은 앞으로 끝내기 승부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3국은 조혜연 선수와 이유진 선수가 만나게 됐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 함께 하시죠.